예, 방금 소개받은 관광문화재연구원의 근무하는 이호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들은 하셨어요? 예. 저는 아마 그 2010년대 후반에 충청 수용성의 성벽과 관련해서 그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한 그런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충청 수용성을 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거의 빠지지 않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조금 재미는 없을지라도 원장님이 참 강의는 재밌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해안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던데, 지금 이제 이쪽 천수만이 이렇게 있고 그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광천으로 들어가죠. 소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이 수영이 축조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가 돼 있던데, 수영뿐만이 아니고 읍성도 같이 이 시기에 많이 이렇게 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북으로는 홍건적, 남쪽으로는 왜구가 빈번하게 침입을 해오고요. 또 특히 와갖고 민간인들을 학살도 하고 약탈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치소가 산 정상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내려오면 얘들은 이제 일단 정리하고서는 이제 다 약탈할 거 약탈하고 이제 도망가죠. 그러다 보니까 방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성이라고 하는 것이 축조가 되고, 또 특히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왜구가 창궐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육지로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서 왜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영도 많이 조성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충청 수용성은 아시다시피 충청도 해안을 포함한 서해 바다를 막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택에 있는 제2함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수용을 바다를 지키는 총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면적은 12만 5천여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길이는 1650m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록에 보면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들으셨겠지만, 성이 축성되는 기사와 관련된 것은 이때 처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쪽에 관리를 두었다, 아니면 했다, 첨사를 두었다, 이런 내용이지만, 이때 이제 이장생이 처음으로 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처음으로 돌로 쌓았다 이런 내용이 1509년 10년 이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14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7년 동안의 전란을 겪고 난 뒤에 아마도 왜군에 방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아마 수군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천 수용성이 축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오천 수용성과 관련돼서 이제 충청 수용성이죠. 충청 수용성과 관련해서 고대 지도들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동 지도에 맨 처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승도, 여지도, 그 다음에 광여도, 호서읍지 1872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도를 그려서 그 올리도록 하는데 그때 그려진 그 1872년 지방도 이와 같은 지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72년에 그려진 이 지방도에 비교적 상세하게 오천 수용성에 대해서 건물 배치까지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입니다. 그리고 뭐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그 저기로 해서 지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벽으로. 그래서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에 영보정 있는 데가 요쯤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홍해가 남아 있는 여기가 서문인가요? 서문이 남아 있는 데가 이제 이쪽에 있을 거고 소수문 자리가 여기쯤 될 것 같고요. 남문 자리, 동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지도를 보면 요거하고 어상반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따 이 뒤 사진을 보시면 요 부분 성벽이 지나가는 이 성벽 자리에 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파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사진들인데요. 하여간 그 당시에는 해안선이 이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메모리 돼서 대지로 바뀌는 데에는 1948년도 사진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다시 이쯤에서 육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여기 없던 학교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그 훼손이 되면서 아마도 요 성벽도 같이 이렇게 훼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산을 까서 이쪽에 매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사진으로만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이쪽에 그 안쪽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소서문 자리인데 이 안으로 해서 여기 보면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최근의 사진입니다만은 지금 성벽이 요 길로 지금도 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인데 이 길로에서 이렇게 해서 성벽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일부 훼손이 됐고요. 여기도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성벽이 지나가는 자리는 역시 그 땅을 파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충청 수용성에 대해서 아까 여러 차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황조사라고 해서 맨 처음 조사한 것이 1990년도입니다. 이때 이후에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 지표조사는 전문가들이 하질 않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학술조사가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에 걸쳐서 발굴조사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12년에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일부 지금 그 서문 있는 주변에 그 석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때 한번 하고 이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그 정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 정비 계획을 세운 이후에 2015년도에 내화 영역
내화 영역은 지금의 영보정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던 사진들의 언덕도 있고 한 밭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굴 조사가 전체적인 시굴 조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동문지에 대한 발굴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6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를 이렇게 이제 뭐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발굴 조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하고 뭐 그 발굴을 조사 안 해도 학술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발굴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 보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성벽이 남아 있는 곳은 동벽 쪽과 남벽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벽에 그 서문 있는 주변이 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읍사무소 있던 자리, 읍사무소 있던 자리 그 마당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서 나가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이미 지하에는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9년하고 20년에 걸쳐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 다시 한번 해서 내년에 조사를 진행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조사 현황입니다. 현황 조사하면서 지표 조사를 맨 처음 90년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입니다. 성벽이 이제 이건 정비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 전에 사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다음에 그 벽석은 무너지고 속에 그 뒤체험했던 돌들이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요거는 이제 92년도에 정비 복원하면서 일부 복원해서 아마도 대부분이 그 후에 다시 정비 복원을 합니다만은 이걸 모태로 해서 정비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지표조사 당시에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런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 11월 25일 날 찍은 사진도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정비 복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비 복원 공사를 했다고 복원 공사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술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영보정지가 시굴이 되고, 그리고 그해에 발굴 조사하고 동벽의 일부에 대해서 시굴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시굴 조사라는 말은 아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발굴 조사는 뭐 일단 홀딱 다 베끼는 것을 발굴 조사라고 한다면 베끼기 전에 그 시험적으로 일부를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확인하는 그런 그 단계의 조사를 시굴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술적인 용어로는 둘 다 그냥 발굴 조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굴 조사는 간단한 발굴 조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보정지를 그 하면 조사를 해서 그 영보정지뿐만이 아니고 그 능어각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저기 도면이 되겠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때 같이 시골 조사를 했던 동벽의 성벽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당시의 동벽 구간이 되겠고요. 동벽에서 북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해서 당시에 그 축성 기술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석비례 안반 같은 안반층을 일단 까고
까내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흙을 쌓으면서 뒤채움해서 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쓰면서 다시 전체적인 그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내화 영역에 대한 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영보정이 복원돼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여기가 이제 그 지금 그 초등학교가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뒤에 보면 무슨 웅덩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못지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연못지가 이 밖에까지 이렇게 빠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연못지가 일부 매립되면서 아마 그 오천 초등학교가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아니 여기 이제 그 연못지 같은데 이쪽 그 학교 쪽으로는 석축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석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가서 유심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앞에 부지에 대해서 능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트렌치에서 이와 같은 축대라고 할지 아니면 건물에 기둥을 받치는 초석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늘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 조사는 아까 그 역사문화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발굴 조사는 하늘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문지에 대해서 지금 잔존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문지는 이미 이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다 그 훼손이 돼가지고 문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형태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지와 관련돼서 앞 뒤로 일부 성벽이 조사가 됐고 문지와 거의 연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적대가 제가 그 치라는 말도 쓰고 적대라는 말도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용에서 구조는 비슷합니다. 통용에서 치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적대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 주변에 있으면서 특히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 바깥쪽으로 돌출돼서 쌓은 시설을 적대라고 저는 좀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돌출시켜 가지고 성벽 방어하는데 유리한 시설을 한 것을 치라고 이렇게 그 제가 조금 분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용을 하니까 그걸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문지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뭐 문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어떤 뭐 턱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성벽 턱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파괴됐는데 장초석 같은 것도 남아 있고요. 문에 기둥을 꽂아놓는 이제 문주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돌들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문이 있었던 자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의 크기나 형태 등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 주변에 이제 성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벽은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은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반을 일정 부분 이렇게 커팅을 하고 그 밑에 그 할석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돌들이죠. 작은 돌들과 흙을 같이 섞어 갖고 다짐을 한 뒤에 기단석을 올리고 성벽을 이렇게 쌓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그러니까 저지대가 아닌 곳은 경사면, 평탄면, 공이 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그 축조를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지 주변은 문지를 올리면 아까 그 지도에서 잠깐 옛날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그 문누가 문 위에 이렇게 누각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기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둥만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 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벽 위다 보니까 돌을 쌓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성벽은 저쪽 성 안쪽에 가면 돌로 쌓지 않고 일부는 흙으로 해서 내탁부를 이렇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읍성이 대체로 다 그런데, 다만 문 있는 곳만 협축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라와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위에 문노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노가 있는 곳은 협축으로 이 부분은 협축으로 이렇게 그 조성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거의 훼손이 돼 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적대. 자, 요게 지금 밑에 보시면 커팅을 하고 밑에 흙 다짐을 하고 할석 작은 돌들하고 흙하고 같이 섞어서 다짐을 하고 기단석을 넣고 면석을 이렇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이제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아래까지 지점에 따라서는 아래까지도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단석이 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칠을 덜어내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성벽 부분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밑에 성돌이 이렇게 해서 그 있고, 그거를 앞쪽에서 그 적대가 이렇게 붙여서 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단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적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는 양쪽은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앞에서 올라가는 건 7단 정도의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여쌓아서 적대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내화 영역 그 발굴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화 영역은 이 발굴 조사 지역은 아까 시굴 조사를 했던 도면이 이제 이 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인데 그 중에 1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요 밑에까지 조사 범위였습니다만은 시굴 조사 결과 이 아래쪽에서는 유구가 검출되지를 않아가지고 조사 면적에서 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대 10개소, 그다음에 건물지 14동, 계단 5개소, 담장 3개소, 배수로 등등의 이런 유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축대를 나타내는 선인입니다. 지금 가 보셔도 아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 단 지으면서 이렇게 그 조성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잔디를 깔아 가지고 아마 정비를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축대도 있고 그 기단도 있는데 보시면 기반토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같은 지역에도 많게는 5번 이상 건물을 졌다 부시고 그러면서 그 증개축을 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벽에 대한 시굴 조사를, 동벽 전체에 대한 시굴 조사를 아마 겨울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지를 주변으로 그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의 트렌치를 넣었는데, 아까 역사문화원에서 조사했던 그런 조사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밑에 지대석 밑에는 다짐을 하고 지대석이 있고 기단석을 넣고 그다음에 면석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그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은 평탄면으로 능선 상에 이렇게 평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조 기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화 2차
그 우입 부분이죠. 우입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 그 많은 그 건물지 22동, 석축시설 7개소, 축대, 계단 뭐 등등 해서 많은 요구들이 조사가 됐고 이 지역에서 많게는 10차례에 걸쳐서 증개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2차 발굴조사에서 이제 특히 중요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연대가 나오는 기와편이 2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병진 3월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도 층 이상으로 봤을 때 1구역 13호 건물지 대지 조성층에서 이게 나왔는데 요 유물입니다. 이거보다 지금 요 1구역 7호 건물지 2호 석축에서 나온 이 석축보다 요것이 앞서서 만들어진 아까 층위를 보셨죠? 먼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빠른 그 병진년이 1555년이고요. 그거보다 한 갑자가 더 나가면 1496년이 그와 같이 그 아마도 이게 그 16세기에 증개축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성벽 발굴조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5단계로 성벽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환으로 해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벽 조사는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이 성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성 기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맨 먼저 이제 2016년 11월에 시골 조사를 했고요. 이 시골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2017년에 그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골 조사 발굴 조사가 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골 조사 내용은 빼고요. 발굴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동치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남동치성은 여러분들이 그 남문 있는 쪽에 가시면 동쪽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형으로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 치성이 있는 주변의 성돌까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반을 깎아가지고 밑에 똑같은 방법을 하고 그다음 기단석을 놓고 면석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성토층들이 있고 다짐층이 있고 한데 이것이 그 성벽의 그 뒤쪽에 성벽 뒤쪽에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밑에 돌이 반듯이지 않고 경사면을 따라서 경사지게 이거를 이제 경사사자를 써서 사직선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사직선상으로 이렇게 그 기단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면석을 놓는데 면석도 보면은 사직선상으로 놓다가 점차 이쪽에 큰 돌을 놓고 해가면서 수평으로 줄눈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윗부분은 이미 유실이 돼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구덩이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성벽 앞에 설치하였던 함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 모서리에 이렇게 치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벽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이제 그 함정으로 판단되는 구덩이들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간에 무너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단까지는 이 성벽에 덧대어서 쌓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교대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칠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는 덧대어 놓고서 위에서 섞어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얘기는 후대에 어느 정도 붕괴된 뒤에
이것이 다시 치를 덧대어서 그 방어력을 증강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사를 저희가 진행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보존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싹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조사를 진행을 허락도 안 해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밝히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치가 나중에 이렇게 덧대서 쌓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벽이 지나가고 치를 이렇게 덧대어 쌓았는데 그 윗부분은 같이 이렇게 쌓은, 그러면서 이 윗부분은 뭔가 좀 조잡하게 이렇게 쌓여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마도 일부 붕괴된 뒤에 덧대어서 치를 달아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함정들이 이렇게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탄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 앞쪽으로 경사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사면 아래쪽에 내려가서 요 부분에 해자, 그러니까 그 구덩이, 또랑이죠. 또랑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돌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고 요거 해결하는데도 2달 동안 협의를 해가면서 이 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2달을 협의를 해가면서 억지로 그 조사를 해서 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해자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외곽에 보통 5m에서 조금 저기 하는 경우는 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해자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조사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오천 수용성에 특히 동벽, 아마 이 남벽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 해자가 확인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그 요 부분도 방어의 한 기능으로 그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경사성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약 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오천 수용소에 보면 복원을 여기까지 해놨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이 해자까지, 여기에 보이는 또랑이 이렇게 보이죠. 이 또랑까지 복원을 해야 아마도 오천 수용성에 정확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쪽 그 남서치 일부분에서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벽 전반에 걸친 조사 내지는 동벽의 일부에서라도 이런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사성벽이 되겠고요. 자,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치성의 바깥면입니다. 바깥면에 평탄면이 있고 경사성벽이 있고 여기에 구가 만들어지면서 평탄면이 있으면서 뚝 떨어집니다. 현재 지형이 이런데 이것이 동벽 쪽에 전체적인 양상이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문지 쪽을 조사를 했는데요. 남문지와 관련해서는 시골 조사를 2017년에 했고 그리고 발굴 조사 역시 그 2017년 이온 빠져 있는데 이게 4월달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해서 이제 남문지, 적대, 추정 수구지 등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문지에서 보면 서쪽 능선 위에 올라가는 부분, 경사가 막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성벽 조사를 했는데 아까 보셨던 동벽하고 같이 밑에 그 굴토를 하고 그리고 흙과 작은 돌들을 이용해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기반석을 넣고 기단석을 넣고 면석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같은 그 방식으로 해서 축성했던 성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수구지와 관련돼서 그 남문 이제 그 남문의 남쪽에 보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벽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물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장 낮은 곳은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약 한 여기서부터 한 2m 가량 더 내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수구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쪽에는 거의 이 선까지 반대쪽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그마한 그 소류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물의 압력과 지금 여기에 지반이 약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수구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언저리에 남문의 바깥쪽에 있는 계곡에서 모아진 물들이 성 안쪽으로 흘러서 아까 보셨던 소서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백자편의 한 편이 조사가 됐고 연대적으로도 약 17세기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마 연대가 같이 이렇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남문지 이제 주변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문지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어지는 성벽들이 이제 이어져 올라가고요. 요게 이제 남문지 옆에 있었던 적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서치라고 불렀다가 지금 적대라고 하는데 성벽으로 봤을 때는 돌출돼서 돌출되게 그렇게 해서 방어력을 높이는 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공사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관로들이 이렇게 그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지 주변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지가 되겠고 이게 치가 되겠고 여기서 사진에 보시면 요 그 벽하고 밑에 기단석하고 방향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지금 이걸 사용하기 이전에 있었던 치의 기단석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에 수많은 그 개보수가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다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문지가 보시는 것도 성벽은 이쪽은 이렇게 해서 타고 나가는데 이 문지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은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맨 마지막 단계의 것이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봐서는 이전 단계의 문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을 뜯어내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조사 진행을 못했고 다만 이 맨 마지막 단계의 문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문주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의 기둥을 세웠던 이제 그 초석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것을 이 마지막 단계의 초석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막 쌓고 이만큼을 파서 초석을 넣기 위해서 초석 밑에 이것을 이제 적심이라고 하는데 적심을 받고 그리고 초석을 올려놓고 그래서 요런 그 남문지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측면에서 보면 두 칸의 남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뒤로 안 들어가네. 문루는 됐어요. 그 문루는 아마도 개거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부터 초석이 올라가서 위로 짜다 보면 그 아마 그 성벽 안에 문의 시설이 전부 시설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개거식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치는 그 적대는 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그 문지에서 경사면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남벽 이어지는 이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사직선으로 경사의 직선상으로 이렇게 밑돌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 이렇게 수평 줄눈을 이렇게 맞춰서 돌을 쌓는 이런 기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쪽 남문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처음에 성을 조성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해안가였을 가능성도, 아니면 어떤 소류지가 있었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 지반으로 돼 있어요. 그 연약 지반이 돼 있는 곳은 크고 작은 할석을 완전히 넣어가지고, 그래서 기초 다짐을 하고 그 위에 기단석을 놓게 하면서 성벽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쌓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적대가 되겠고요. 적대 뒤 부분이나 이렇게 보시면 성벽에 이제 붙여서 쌓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돌들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깊이까지 파가지고 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부지를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적대를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대는 이쪽에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동시에 할석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지대석과 면석이 구분이 없이 이렇게 싼 걸로 봐서는 동시에 이 적대가 쌓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쪽에 문지가 있는 쪽은 후대에 개보축되면서 이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아마 성벽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될 텐데, 문지하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 보셨던 문지 있는 부분입니다. 요선상으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요선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 이 관로 매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로를 현재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사용 중인 것이라서 철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그 연약 지반을 어떤 식으로 보강하냐면, 굉장히 두껍게 크고 작은 돌들을 쉘에 넣어가지고, 그리고서 그 위에 이제 다짐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산 능선이나 산 위의 평탄면에 성 밑에 기초 다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해서 성벽이 아까 보셨던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적대가 되겠고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 남문지하고 남서 치성 중간의 성벽입니다. 중간에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요. 그 중간쯤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돌이 이제 위에 면석이 한두 단 남아 있고, 바깥쪽에는 함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중복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까지 더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받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성벽이 되겠고요. 이쪽이 내탁보입니다. 내탁보는 기본적으로 성돌 면석이 있은 뒤에 할석 같은 것으로 뒤채우면 석축부를 만들고, 그 뒤에 다시 흙으로 다져서 내탁부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남남치성인데, 이것은 남문에서 서쪽 모서리에 있는 남서치하고 중간에 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건 성벽 뒤쪽 절개 뒤쪽, 그러니까 내탁부를 절개한 모습입니다. 요 함척이 대개 한 5m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서부터 흙을 쌓아가지고서 이렇게 다져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벽은 지금 그 이 경사면이나 평탄면에서는 이와 같이 기저부를 조성하고 성토다짐하고 지대석을 놓고 기단석을 놓고 면석을 하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난 양상입니다. 다만 경사면에서는 이 지대석이나 기단석이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화시키고 평탄면에서는 평탄하게 직전 지형에 따라서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 남남치성에 대한 이제 시굴 조사를 했고요. 이건 발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등성로와 관련된 그리고 성벽으로 올라가는 시설과 관련된 것이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조사를 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남남치성이 지금 시골 조사를 했을 때 아마 이런 형태로 그 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뒷부분 지금 요 석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그 성벽 전면 면석 있는 부분인데 이 뒤에는 흙으로 다져서 내탁부를 마련했을 텐데 지금 유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탁부를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발굴 조사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남서치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남쪽 아니 남벽에서 그 서쪽으로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제 또 치성이 하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양쪽에서는 그 동벽의 적대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전면에서 안쪽으로는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도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쌓은 정연한 피라미드는 아니고요. 양쪽에서 좁히면서 이 전면에서 성 안쪽으로는 조금 급격하게 줄이면서 이렇게 그 방형으로 장방형으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는 마찬가지로 함정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면에서 본 모습인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줄여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도 줄였는데 지금 붕괴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걷어내는 과정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고요. 뭐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적대를 붙여 쌓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둥구멍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 열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개골이 확인이 됐는데 아마 시기는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람들의 그 두개골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용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무덤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왜 두개골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마 공사와 관련돼서 뭐 죽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성벽 바깥쪽에 이런 그 두개골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영보정지가 되었고요. 건물지 조사가 이 부분에 해당돼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골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여기까지죠. 요거까지의 시굴 조사가 동벽에 대한 시굴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남동치, 남서치, 그다음에 중간에 이 치가 시굴 조사만 하고 발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와 치 사이의 성벽, 치와 문지 사이의 성벽들은 전부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성벽이 안 남아 있고요. 성벽이 지금 그 홍해로 해서 그 서문이 남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조금씩 그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동문은 여기에서 그 이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 오천 오다 보면 어디지? 청소 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쪽으로 이제 빠지는 도로가 될 텐데 아마도 그 도로를 사이로 크게는 한 20m 범위 안에 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아마 이쪽에서는 확인이 안 됐고요. 도로 현재 면이거나 아니면 도로의 양쪽으로 해서 이 언저리에 아마도 북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문, 여기가 서문, 남문, 그리고 동문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요. 소서문은 아마도 이제 물길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지금은 이제 조사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듣는데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벽은 기본적으로 남벽도 이제 축조 방법은 같습니다. 동벽은 그 문지 주변은 협축식으로 싸고 나머지는 편축식으로 싼 뒤에 네탁불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부는 기반을 정제한 다음에 성토 다짐 또는 성토 플러스 작은 돌들을 해서 다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벽은 기저부, 지대석, 기단석들을 놓고 그다음에 그 면석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내탁부는 기저부에 적심석을 두고 그다음에 성토 다짐을 하면서 동시에 축조한 것이 기본적으로 동벽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벽 바깥쪽에는 평탄면에 함정을 파 놓았고요. 그리고 경사선벽을 두면서 그 아래 평탄면에는 해자를 같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2017년도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지금만 해도 또 올라와가지고 그 확실한 형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성벽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복원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성벽 바깥쪽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평탄면이라는 것이 약 5m에서 작게는 3m 폭으로 평탄면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아래쪽에 경사면이 2m 내외로 이렇게 경사면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평탄면이 1, 2m 사이로 있으면서 뚝 떨어지는 경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 오천 수용성의 동벽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벽은 여기에, 돌로 쌓은 성벽은 여기고, 이 부분이 평탄면에 함정이 놓여져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약 2m 내에 경사진 면을 그냥 깎아놓은 겁니다. 깎아놓으면은 적이 올라올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경사도가 약 많게는 45도, 적게는 3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 2m 높이의 이 구간을 올라와야만이 석성벽에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복원은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천 수용성의 규모나 저기로 봤을 때는 지금의 복원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남벽입니다. 남벽은 그 동벽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그 연약지반 통과하는 구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저지대에 뭐 좀 그 부드러운 흙들을 좀 파내고 그 할석들을 잔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들을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지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동문지는 훼손이 되었고 뭐가 뭔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서문은 그
현재도 보실 수 있죠. 홍해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굴 조사에서 밝혀진 남문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조촐하게 남아 있는데 아마도 그 정면 그 문지에 문터는 정면에서 봤을 때 12.4m, 측면에서 봤을 때 10m 정도의 그 문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 개거식 건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문지는 아마도 이걸 걷어내면 밑에 또 다른 그 문지 시설이 있기는 있을 텐데 워낙 이 문지를 그 조성하면서 1m 20 이상 굴토를 하고 기초다짐을 다시 한 다음에 이 문루를 만들기 위한 그 적심이나 초석들을 박았기 때문에 훼손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사진은 아까도 사진에 잘 설명드렸지만 이 밑에 이만큼을 파내고 기초다짐을 한 다음에 다시 초석을 놓기 위한 적심을 파고 그리고서 이렇게 초석을 올려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봤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이걸 걷어내고 이 전 단계의 문지를 조사를 하면 거의 파괴돼 갖고 이런 뭐 정면 몇 칸 이런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대하고 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대는 문 주변에 있는 치를 그 적대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치성은 성벽 중간 내지는 성벽의 모서리 부분에 문과 상관없는 곳에 튀어나오게 돌출시켜서 한 시설을 치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치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방형계통 적대는 방형계통이고요. 지금 확인된 것은 동문지 남쪽 그다음에 그 남문지 서쪽에서만 확인이 됐는데 성 밖에서 보면은 왼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창 모양성이랄지 아니면 그 당진에 있는 면천읍성 이런 데 가시면 문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보호 시설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옹성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기능은 이 적대가 옹성의 기능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저부 측벽 전면 축조 기법은 비슷합니다. 성벽 축조 기법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이제 그 동문지 쪽에는 동문지에 있는 것은 동성벽에 붙여서 적대가 만들어졌고 남문지에 있는 것은 그 남문 그 남성벽하고 같이 이렇게 축조했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지 쪽은 적대가 연약 지반에 있으면서 밑에 하부 구조가 좀 다르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성인데요. 치성은 현재 확인된 곳이 남서치, 남동치, 그다음에 남문하고 남서치 중간에 있는 남남서치 이 세 곳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세 곳에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발굴된 곳은 이제 두 곳이죠. 남서치하고 남동치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그 치가 있는 부분은 대체로 보면 그 성에서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된 부분, 높은 부분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치를 이렇게 돌출시켜서 성벽에 타고 올라가는 걸 측면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성벽에 치를 이렇게 보강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방을 쪼이기도 하고 전면만 쪼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치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방어 시설과 성벽 바깥쪽에 있는 방어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평탄면에 제가 함정이 있는 사진들을 여러 장 이렇게 보여드렸을 텐데 이와 같이 그 남동 치성 주변에서 6기 등등 해서 많은 함정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함정과 관련된 것은 처음에는 그 수열려고 그냥 구덩이로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기록에 보면 공민왕 때 설장수라는 사람이 외적 방비를 위해서
그 건의문을 올립니다. 이거는 고려 때 기록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릇 성과 참호는 높고 깊게 조성하고 성 위에는 망루를 설치하며 문에는 조교. 조교가 뭐냐면요. 이렇게 아까 해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또랑이 있는데 또랑이는 물이 일단 채워지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물이 안 채워지더라도 이 또랑이 넓으면 건너오기가 어렵겠죠. 특히 물이 있으면 더 어렵겠고, 그랬을 때 이 다리, 이게 이제 다리 교자니까요. 다리를 설치하는데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다리 기능을 하게 하고 다리의 기능을 그 끊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다리를 조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여러 곳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천 수영생에 대한 기록은 아니고 외적 대비를 위해서 성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잘 배치하여 지켜야 하는데, 성과 참호 사이에 품자 형태의 구덩이를 파서 녹각이라는 게 뭐냐,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떨어지면 꽂히게 녹각을 세워서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의문을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성벽 앞쪽에 평탄면에 구덩이들이 여러 개 확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성격이 그 동안에는 후대에 그 수열 요구들로 인식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따라서 쭉 같이 이렇게 배치되는 양상으로 봤을 때 오천 수영성에서 조사된 그런 그 요구들은 참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성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사성벽은 현재 확인된 것은 남동 치에서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체로 그 동벽 전면에 걸쳐서 지형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경사각도는 대체로 한 35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2m 정도 되는데 동벽의 전체적인 그 지형 환경이 아마도 이 경사성벽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산의 경사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깎아서 경사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경사성벽이라는 용어는 이런 예가 지금까지 조사된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도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부분까지 복원이 되다 보면 요만큼 잘라서 복원하는 것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복원하는 것과 성의 규모 또는 뭐 웅장한 정도 등등을 비교하면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동벽 부분, 남벽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특히 동벽 부분은 현재 지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곳을 지금 더 조사를 하려고 계속해서 그 허가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요. 이것은 여기 파괴된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남문지 있는 부분입니다. 남문지 있는 부분이고 성벽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그 성 내부가 될 텐데 내부의 내탁부가 거의 다 지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향후에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오천 수영성의 축적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지점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언제까지 하나요?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의 축조 기법이 평탄면, 경사면, 아까 얘기한 연약지방에 따라서 그 축조 기법이 어떠냐는 것을 밝히면 나머지 부분은 같은 양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으로서 성벽 조사는 동벽에 한번 할 거하고 그다음에 남남치성하고 그 주변에 성벽 조사하는 것이 기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조사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국의 그 읍성이나 성에 보면은 지금 그 순례길이 워낙 그 인기가 있어서 성곽 둘레길 걷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청 수용성 외곽석 둘레길을 걸어볼 때가 언제쯤 될까 좀 궁금하네요. 예, 그건 지금도 가능하고요. 다만 남서치성 있는 곳에서부터 이쪽 그 해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서문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서문 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지금 둘레길 만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원장님, 그 객사나 그 동원 같은 주요 건물 자리가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영보정 앞에 많은 건물지들이 조사됐는데 그 일대 내야지로 발굴했던 그 지역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있는 자리는 파봐야 알겠지만 조금 메꿔졌을, 운동장 부지 있는 쪽은 좀 메꿔졌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뒤에 그 우물지 뭐 연못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아직 그것도 이제 향후에 성내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서쪽 그 연못지의 서쪽 벽의 돌들은 제가 전에 봤을 때 약 10단, 10단 정도가 정연하게 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북쪽은 조금 덜 남아 있고, 그래서 서쪽 벽을 중심으로 이쪽 도로 있는 쪽을 이렇게 조금 그 많이 허물어진 상태로 제가 관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